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진 수업 두 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입보살 행론의 내용을 빌어서 정진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 정진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연습이 그리고 정진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준비하는 그것이 이제 이 정진을 시작하기 위한 올바른 준비가 될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판서를 할 때 제가 반복되는 내용을 한번 계속 적어 보려고 그래요.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매번 반복되는 내용을 적으면서 할 생각이거든요. 이제 정진의 이 요소들, 정진에 방해되는 것들, 과정들, 이것들을 축적해 나가는 의미로 이 도표, 그림, 어떤 식이든 이제 반복되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적어 나가 보려고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런 구조화되는 이 지식들을 한번 정리를 쭉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입보살행론 인욕품 9절 좀 읽어볼게요. 인욕품이 아니죠. 정진품. 정진품. 오늘은 두 가지 개송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개송하고 연결이에요. 정진이란 선행을 하려는 노력이라네. 여기 이제 이 유튜브에서는 자막 나가겠죠? 그 반대는 게으른 것과 나쁜 행에 집착하는 것, 낙담과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라네. 지난 시간에 이거 읽었었는데요. 이 정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네 가지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 나쁜 행에 집착하는 것, 낙담, 그리고 자기 경멸.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개송이 이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얘기를 해요. 나태의 원인은 게으름과 쾌락을 좋아하는 것, 잠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윤회의 고통에 대해 염리심을 갖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게으름의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보살 행론 정진품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진을 해야 된다. 정진을 시작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왜냐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법문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미 아주 치열하게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대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입보살행론이 나란다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법문이니까 그 나란다 불교대학은 스님들 중에서도 학생들 중에서 천재들이 가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돼 있고 뭐가 필요한 거냐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빼는 것.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이 사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을 안 배우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란다 불교대학교의 천재 스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한번 쌓아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은 원래 교재를 선정해도 교재 잘 안 보고 또 금강경 한다 그러고 금강경 내용 안 하고 딴 얘기 막 하고
물론 그 모든 얘기들이 금강경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이제 비유로서 드는 내용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편이 이렇게 여기저기 널어져 있으면 뭔가 하나로 이렇게 쭉 쌓이는 느낌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연결시켜가지고 쌓아가는 도표,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어차피 도표를 다 안 그렸어요. 그래서 매번 수정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좋은 단어나 더 좋은 표현이나 더 좋은 논리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진이에요. 정진. 정진 특강이잖아요. 이 정진에는 요체가 있어요. 요체. 정진의 핵심. 정진에서 이게 빠지면 정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요체가 되는 게 뭘까요? 올바른 목표, 동기 다 아니에요. 정견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정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정진이 아니에요. 다 하나도 안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에? 떠올리는 거 아니요. 반복. 이게 요체예요. 이게 요체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 없는 정진이 있는가? 지혜가 없어도 반복하면 정진이 돼요. 동기가 없어도 억지로 반복하면 정진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저 반복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지, 요체는 다른 게 없어요. 반복. 여기서 정진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에 습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저 반복이잖아요. 습자가 들어가는 이유.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정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 정진의 파트를, 정진에 대한 내용의 파트, 공부를 해보고 뭔가 저것을 실천해보고 하려고 그럴 때 파트가 결국은 네 파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정진의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일단 무턱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시작하면 좋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력이 짧더라. 금방 죽는다는 게 아니라 금방 그만둔다는 거죠. 반복을 못하게 돼요. 금방. 또 버티는 힘이 있고 끈질김이 있어가지고 반복은 하기는 하는데 어떠냐면 효율이 안 올라요. 그래서 올바른 준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할 수 있는 준비. 그 다음에 준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해야 돼요. 시작이 절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준비가 됐으면,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일단 무조건 시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작을 진짜 잘 못하고 이제 용기를 잘 못 내시는 분들한테는 준비가 안 됐어도 그냥 시작해 보라 그래요. 차후에 이 시작한 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유지라고 썼는데 유지보다는 발전이라고 쓸게요. 이제 정진을 배우는 거니까. 왜 유지라고 썼냐면 대부분 유지하면 좀 잘하는 거라. 그래서 유지라고 썼는데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라 유지라고 썼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가죠. 예. 올바른 방법을 잘 배우면 발전할 수 있으니까 발전. 발전해 나가는, 시작했으면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이 발전이라는 것도 다른 게 없어요. 핵심은 반복이에요. 어떻게 반복할 것인가? 올바로 반복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발전의 요소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취해야죠. 우리가 처음에 이 반복을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반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 반복을 했을 거고, 누구는 명예를 얻기 위해 반복을 했을 거고, 누구는 구애를 하기 위해 반복을 했을 거예요. 구애를 하기 위해 반복을 했으면은 올바로 효율적으로 잘 반복을 해서 골인을 해야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되든지 결혼을 하든지. 성취. 안 되면은 안 돼요. 올바로 정진을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성취를 했으면 이 성취가 종류가 있거든요. 어떤 성취가 있냐면 두 종류가 있어요. 별, 총. 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야에 대해 그 분야에도 어떤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취인가? 라고 하는 별 성취가 있고, 총 성취는 이건 궁극의 성취라. 그러니까 수행으로 치면은 이제 아라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체지자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총이면 모르겠지만 모든 별 성취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시 준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복이라고 하는 게 정진의 핵심 요체입니다. 반복이에요. 다른 멋있는 말 다 의미 없어요. 반복이 없으면 절대로 정진은 되지 않아요. 동기가 없어도 정진은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동기가 없이 얼마나 정진을 잘했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정진했잖아요. 이거 정진이라고 안 쳐주면 얼마나 슬퍼요. 동기 없었다고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동기는 넘쳐 학교를 가고 싶어. 그런데 매일 학교로 가는 걸 반복을 못했어요. 가고는 싶어. 동기는 엄청나. 그런데 가지는 못했어. 그럼 정진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잖아. 이게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요체인가? 아니, 정진의 요체를 멋있는 말을 꼽았으면 참 좋지만 그거는 환상이고 현실은 뭐가 정진의 요체냐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다니까요. 준비하는 과정, 시작을 돕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별 성취라면 이거는 성취가 아니라 다른 이름은 사실은 이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다른 역할은 매듭 짓는 거예요. 매듭은 하나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이 순환 과정을 끊임없이 겪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 순환 과정을 올바로 잘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어요. 성공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지. 정진해봤으니까요. 성취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이런 순환 과정을 겪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삶이 사실은 좀 재미가 없을 거야, 아마. 정진에 대한 내용은 이런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보리심을 이제 붙여볼게요. 준비한다. 뭘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죠. 보리심을 붙인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준비한다. 보리심에서는 이 준비하는 과정을 원보리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보리심을 일으킨다. 원보리심을 강하게 한다. 원보리심. 그러면 시작했어요. 그럼 이미 원보리심에서 뭘로 넘어간 거냐면 행보리심으로 넘어간 거죠. 발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행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성취하면 이것을
증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명칭이 다른 거예요. 자, 원보리심을 일으키면은 이 사람을 무슨 보살이라고 하냐면은 초심보살이라고 합니다. 초심보살. 행보리심을 이제 실천하고 있으면 그냥 뭐 특별히 말하지 말고 보살이라고 하죠.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살이라고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발전을 한 이 보살을 등력보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성취한 이 보살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살, 마하살 할 때, 불교에서 마하살 할 때 마하사트바가 바로 대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누구냐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이 보살들은 누구냐면은 절에 가면 보살님 그러잖아요. 절에 가면은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런 보살. 근데 보살님 그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범부요. 뭐가 없냐면은 보리심이 없어요. 애기보살 아니에요. 기준이 애기보살 아니고 보리심 없으면 보리심이 없는데 보살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행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가문에 어울리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보살이라고는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살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끔씩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뭐 보살떼기라든지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보살님 이렇게 부르는 게 사실은 그 명칭이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격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서는 다 보살님이라고 안 하고 법우님 그러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왜 보살님이라고 했냐면 원보리심을 일으켜라, 행보리심을 일으켜라, 등력한 보살이 되어라, 대보살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조언이자 축원의 의미로서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보살 이름 붙인 거는요, 이 입보살행론이니까 그냥 이 배대하는 의미로 붙인 거고, 중요한 건 어떤 명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핵심 과정이라고 하는 건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과정이 있다. 이제 절반 왔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게 절반인 거예요, 나머지. 그렇게 해서 이어지면 성취하는 과정이 있더라. 요 네 가지 순환 구조. 이 네 가지 순환 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다. 자, 정진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 첫 번째는 지약이고요. 두 번째는 수선입니다. 지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진을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못하도록. 그것을 그치는 것, 저것을 지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약에서는 네 가지 장애를 수행 주제로 삼아서 다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이라고 하는 건 준비하는데도, 시작하는데도, 발전시키는데도, 성취하는데도 전반에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선은 역시 4가지 사유의 주제가 있어요. 4가지 사유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다 공부를 안 할 거예요. 항목만 나중에 적어 드릴 건데, 일단 지약 먼저 적어 드리면, 지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입보살행론 읽은 데 있어요. 전자칠판이 필요한 거예요. 전자칠판이 딱 있으면 여기다가 사진을 딱 띄워놓고, 거기다가 제가 이게 적을 필요가 없이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치면 되는데, 예.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빨리 오라 그래야 되겠어요. 자, 4가지 장애가 있는데, 이 4가지 장애는 아까 입보살행론 개성에 나왔죠. 첫 번째는 게으름이요. 두 번째는 나쁜 행, 악행에 대한 집착. 악행에 대한 집착. 그 다음 3번째가 낙담. 그리고 4번째가 자기 경멸이요. 지금 보시면 게으름, 악행에 대한 집착, 낙담, 자기 경멸 전부 다 뭐냐면요, 사실은 감정이에요. 이것은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이냐면 부정적인 감정. 사실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정진, 노력을 잘 못하고 게으른 이유가 자기가 성향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또는 의지력이 부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의지력이 뛰어난 국민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의지력이 뛰어난 국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장애가 많은 거예요. 뭘 못 다루는 거냐면 감정을 못 다룬다. 감정을 못 다룬다. 우리나라가 문화가,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나요?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나요?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예.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은 짐승이냐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인간답지 않다 막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대 부작용으로 뭐가 생겼냐면 감정을 드러내는 걸 터부시 여기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이게 현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현대 문화의 특징.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동양, 그 동양 중에서도 또 한국 사람들은 더군다나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간 좀 부정하게 부정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화가 나요. 화가 나면은 화를 다루라고 배웠나요? 화를 내라고 배웠나요? 화를 숨기거나 억제하라고 배웠나요? 숨기고 억제하라고 배운 적은 없어요. 내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내지 않는 게 돼요, 안 돼요? 내지 않는 방법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숨기고 억제하게 된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이지 화를 숨기고 억제해서 화병에 걸려라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 적은 없잖아요. 화를 숨기고 억제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지 말고 너한테 내서 자기 경멸을 해라. 이런 식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안 알려주고 화를 내지 말라 그랬죠. 분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하게 감정에 무지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진을 좀 순탄하게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먼저 아주 유명한 우리 다 아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학대사와 태조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할지 아시겠죠? 네. 요약해서 할게요. 자주 했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예요. 태조가 어느 날 심심해가지고 무학대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무학대사한테 농담을 하다 그랬죠. 농담하자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학대사에게 농담을 하기를, 대사는 살이 얼마나 쪘는지 꼭 생긴 게 돼지 같습니다. 저만큼 쪘나 봐요. 이제 빼야 될 순간이 왔는데 무학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당황을 전혀 하지 않고 태조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왕께서는 정말 부처님상입니다. 태조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농담하자 그랬는데, 뭐 치열한 농담이 오고 갈 줄 알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러죠. 아유, 농담하자 그랬더니 왜 아부나 하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었어요. 무학대사하고 태조하고 농담 따먹기 해서 누가 1승을 한 거죠? 아주 고차원적인 농담 아니었습니까? 본인은 부처님이고 너는 돼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왕에게. 왕에게. 여기도 일단 정신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붙여서 더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죠. 또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번에는 놀러 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놀러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산 중턱에 허름한 초가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런데 무학대사가 풍수지리가 그렇게 밝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풍수를 딱 보니까 이 자리는 대궐 같은 집이 있을 자리래요. 초가집이 있을 자리가 아니래요. 대궐 같은 집이 있을 자리래요. 대궐 같은 집. 풍수지리적으로는 그렇대요. 그런데 그 무학대사의 의견을 딱 들으시더니 태조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의견이 반대라고. 여기는 대궐 같은 집이 있을 집이 아니라 폐허가 있을 곳이라고.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년 뒤에 다시 와서 여기에 대궐이 있는지 폐허가 있는지 우리 내기를 합시다. 자, 몇 년 뒤에 왔을 때 대궐 같은 집이 있었을까요? 폐허가 있었을까요? 네? 자, 다시 초가집이 있었을까요? 대궐 같은 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폐허가 있었을까요? 폐허가 되어 있었대요. 왜 그렇게 됐는가? 다른 게 아니라 무학대사가 풍수지를 잘 보긴 잘 보나 봐요. 초가집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풍수가 그리 좋으니, 환경이 그렇게 좋으니까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왕이 산 거 아니에요. 폭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를 한 거예요. 무학대사는 풍수를 잘 봤잖아요. 그런데 태조는 무학대사의 그 풍수 보는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 인정을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뭘 본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뭘 봤냐면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집주인을 보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대궐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여기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산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집 버리고
이사 갈 거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소. 감정에 대한 거예요. 감정에 대한 거. 첫 번째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할 때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마인드셋. 마인드셋. 두 번째는 동기. 그리고 세 번째가 방법. 반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핵심이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자화상. 한번 봐보세요. 게으름, 악행에 대한 집착, 낙담, 자기경멸. 저게 뭘 방해할까요? 정진, 전반에서 방해를 해요. 그래요. 그런데 내가 디테일하게 나눴잖아. 마인드셋, 동기, 방법.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런 감정들은 자화상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화상하고. 저런 감정들 하나하나가 근거가 돼서 자화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자신감이 없는 건 뭐라 그래요? 열등감? 근자감, 근거 없는 열등감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거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근거가 없는 그런 자신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저런 감정 하나하나가 무의식과 의식에 쌓여서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자기를 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무학대사가 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정진에 대한 내용으로 바꾸면 사람들 중에서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안 한다, 못 한다. 이게 버릇처럼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안 한다, 못 한다 없어요. 일단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석할 때도 자기 눈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냐면 저 사람 저거 못할 거야. 아니면 저 사람 저거 안 할 거야.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뭘 권할 때 그 사람이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돼지, 부처님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치환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정진의 요소에서는 마인드셋을 우리가 한번 치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감정이 할 수 있다와 없다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작을 못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 거예요.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작을 못하니까 저걸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 이들은 준비를 해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작한 사람에게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멀리 빠르게 가지를 못해요. 멀리 끝까지 빠르게 가려면 이미 시작을 한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돼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시작을 못하나, 내가 왜 시작을 못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보통 저런 내용 알고 계셨어요? 내가 정진을 못하는 이유가 게으름, 악행에 대한 집착, 자기경멸, 낙담에 의해서다. 이런 내용을 딱 자기를 분석할 수 있게 이렇게 이 체계적인 내용으로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저런 내용을 배우고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자기를 잘 분석을 해봐서, 저 내용 중에서 뭐에 내가 걸려 있는지, 내가 뭘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저기 봐보세요. 자기가 왜 노력을 못한다고요? 게으름, 악행에 대한 집착, 낙담, 자기경멸. 여기에 환경 탓, 남 탓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환경 탓, 남 탓이 있나요, 없나요? 여기에 환경 탓, 남 탓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 탓과 남 탓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외부에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었냐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원인을 진단을 못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남 탓을 했던 겁니다. 봐보셔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환경이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 무학대사가 환경을 잘 봤단 말이에요. 풍수지리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집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잘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그 주어진 조건들을 감당을 못합니다. 정리 하나 하고 선행에 대한 요소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런 걸 적어드리고 싶었어요. 뭘 적어드리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이 무학대사의 돼지일화 있지 않습니까? 돼지일화. 어쨌든 살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볼 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요 돼지일화. 근데 이 돼지일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돼, 안 해, 못 해 라고 하는 버릇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인드셋이 넓어지지 못하게 하는 핵심 버릇 중에 하나예요. 마인드셋을 좁히는, 마인드셋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핵심 버릇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일단은 어떻게든 하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방법이 있다. 일단 하면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돼요. 봐보세요. 안 돼, 못해. 이것과 방법은 있다. 이 마음이 닫혀있다가 넓어지는 과정이 뭔가 감각적으로 다가오시나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요만큼 닫혀있던 마음이 바늘구멍이라도 뚫려요.
그래서 그 바늘구멍에 집중해서 조금씩 넓혀 나가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다라는 게 요 마인드셋을 확장된 마인드셋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돼, 못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방법은 있다.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지꼴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슬픈 거는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 그걸 전달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돼, 못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갇혀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들, 딸이 뭐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그거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친구가 뭐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거다?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 혼자 좁은 마인드셋에 갇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랑만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좋아요. 복수가 되죠. 그런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좁은 마인드셋에 가둬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태도는 진짜 바꿔야 돼요. 안 돼, 못해가 아니라 일단 방법은 있다. 일단 하면 방법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환경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이 중요한가? 인력이 더 센가? 아니면 조건의 힘이 더 센가? 뭐가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둘 다 중요한데 이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남 탓을 해요. 너 때문에 안 됐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 안 됐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진의 길이 막혔잖아요. 너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뭘 바꾸면 정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를 바꿀 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남 참견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못다한 걸 하려고 하고 이제 온갖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게 뭐냐면 환경을 보는 건데 이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꿔야 된대요. 뭐뭐 덕분에로 바꿔야 된대요.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꿔야 한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만 바꿔도 우리가 정진을 하는데 훨씬 더 이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이 정진을 도와주는 요소로 마음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행에 그러니까 이 정진을 방해하는 4가지 장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칠 지자 해가지고 그쳐야 하고 다스려야 되는 4가지 장애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가지 장애는 앞으로 이제 입보살행론 정진품 전반에 걸쳐가지고 나올 거예요. 바로 뒷문장이 게으름 4개로 나눈 거 아닙니까? 게으름의 원인을 하나하나에 대한 솔루션도 나와요. 샨티데바 보살이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배워나가고요. 이 수선에 대한 4가지 사유 제가 적어드릴게요. 요거를 적어드리고 이거는 일단 기억을 해 두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 이 4가지 사유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항상 자주 언급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삶에 희유하고 소중한
여가와 기회라고 합니다. 길죠? 그러니까 인간 삶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 삶에 대한 관점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무한한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잠재력을 인간 삶이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마인드셋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셋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주 사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글도 써봐야 돼요. 저 주제 가지고는 정기적으로 글도 계속 써봐야 돼요. 저 주제에 대한 내용은 또 글도 읽어봐야 돼요. 또 법문도 들어봐야 돼요. 이런 내용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논이 있어. 가다가 보니까 축사에 건물을 지었대요. 확장해가지고 오픈형으로 왜 졌나 했더니 소똥을 막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똥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거름을 주는 거네요. 네. 거름을 주면은 논이 어떻게 되죠? 비옥해지면 어떻게 돼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죠. 이게 소똥 같은 생각이에요. 이 네 가지 사유는 다 소똥 같은 생각이요. 마음에 이 마음밭이 비옥해지는 생각들. 그래서 이 마음밭이 비옥해진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신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면 신심도 잘 나고 정진을 하려고 그러면 정진도 잘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소똥, 거름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마음은 소똥 같은 생각이다. 소똥 같은 생각이다. 거름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인간 삶에 희유하고 소중한 여가와 기회하고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이에요. 이게 게으름의 네 가지 요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게으름의 네 번째 요소가 뭐였냐면 윤회계의 고통에 대한 염리심이 없는 것. 윤회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는데 맛있어. 많이 먹어. 그럼 닥쳐올 미래는 무엇이죠? 그렇죠. 그런데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에 대해서 염리심을 일으키질 않아요. 그러면 계속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온갖 성인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빨리 좀 빼야겠어요. 다시 지금 고무줄처럼 쪘는데 다시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뭐 지옥 갈 거 걱정한다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일 당장, 왜냐면 지금 인간 세계도 윤회계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게으름 때문에, 정진하지 않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 이 악행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복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암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영화 보세요. 영화 신과 함께 지옥편, 그 나태지옥 막 이렇게 굴러가는 거 봐보셔. 이제 나태한 사람들 이제 막 다 깔려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맨날 입으로 나쁜 말들 하시는 분들 혀뽑 펴가지고 발설지옥 한번 봐보세요. 그거 교육자료로 맨날 봐야 돼. 그걸 매일매일 봐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봐야 된다니까요. 악행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야 돼. VR 게임으로 만들어야 돼. VR 게임으로 간접 경험을 딱 할 수 있게. 지옥에 관광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 관광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못 보내니까
못 보내니까. 아주 리얼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그 마음의 질을 좋아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질을.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그 다음에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야, 오늘 핸드폰 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딱 울리네요. 예. 카르마의 법칙. 이게 뭐냐면 업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도둑놈 심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배우면 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안 한 걸 얻으려고 하고, 한 것보다 더 얻으려고 하고, 빚은 안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인이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이 세상은 선한 이는 선한 과를 불러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악한 이는 악한 과를 불러오는 게 당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카르마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의 원인인 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행복의 원인인 선을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인 선과 악인 악화, 그 다음에 죽음과 무상이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죽음과 무상. 예. 이 마감 효과죠. 예, 마감 효과. 이게 원고를 쓸 때는 막연하게 10년 뒤에 쓰면 됩니다. 이러면 절대로 원고를 안 쓴다니까요. 마감일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마감일을. 네.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로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마감 한 3시간쯤 전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마감일이 여기면, 마감 하루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루가 남겨놓고 한 3시간 되면은, 요때까지는 불안해. 온갖 불안이 막 생겨. 그러면서도 쓰지는 않아, 아직까지. 막 불안해. 그러다가 요 3시간에서 1시간, 특히 이제 1시간쯤 되면은 집중력이 아주 극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내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지를 상상조차 못했던 모든 걸 지워 짜내서 쓰기 시작하죠. 성철 스님이 그러셨대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스님들한테 그러셨대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 고등학교 때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한다더라. 스님들 그렇게 화두 들어봤냐? 그렇게 안 들어봤으면 어렵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죽음과 무상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 여기 불안한 구간,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른 구간, 여기 집중이 되고 있고 초고도화된 집중이 나오는 구간. 이때처럼 살면 우리가 금방 깨달을 텐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금방 깨달을 텐데요. 항상 마감 효과를 누리면서 살면 진짜 금방 깨달을 텐데요. 원하는 걸 금방 성취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요 구간에서 머무니까 이거하고 결국은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게을렀다가 다른 사람들 뭐 잘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뭐 열심히 하는 거 보면 하지는 않으면서 불안했다가 그 불안함을 다시 회피해가지고 게을렀다가 또 불안했다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요만큼 노력하고 이제 나는 됐다 생각해서 다시 게을러졌다가 이것의 반복이잖아요. 요 사이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게으름, 악행에 대한 집착, 낙담, 자기경멸, 요 사이클 아닙니까? 그런 사이클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독소라면 이것을 디톡스하는 건 요 네 가지 마음이다. 그래서 정진에 관한 내용에 한해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사장이고, 네 가지 장애. 사장 그러니까 3장, 4장 그러는 것 같네요. 사장 하지 말고 사애라고 하죠. 사애고,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주제는 사유라고 하죠. 네 가지 사유 주제. 사애와 사유가 있더라. 사애는 닦아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칠 것인가? 반대되는, 대치되는 마음이 바로 이 사유라는 거예요. 이걸 갈고 닦을 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을 버리려고 하면 게으름이 버려져야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더라. 게으름은 죽음과 무상을 생각해야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히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경멸은 자기경멸 안 하려고 막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더 경멸되죠. 왜냐면은 자기경멸에 삿띠를 두고 있으니까 자기경멸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경멸을 그만두고 싶은 걸 실패했잖아. 그럼 더 자기경멸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경멸은 뭘로 하는 거냐면 인간 삶에 희유하고 소중한 기회를 봄으로써 자기경멸은 사라지는 거예요. 해답들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애를 사유로 다스리더라.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된다. 자주 배워야 된다. 자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주 써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다가 벽이 있잖아요, 벽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벽 하나도 안 남긴 집 없잖아요. 벽 하나도 안 남기고 막 다 뭐 이것저것 걸어놨어요? 그럼 한 군데 치우세요. 한 군데 치우셔가지고 그 벽에다가 적어요, 적어. 네. 큰 전지를 사가지고 전지에다 적어. 그래서 거기다 붙여 놓으세요. 예. 이 네 가지 주제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적으면은 너무 기니까 인간 삶. 주제잖아요. 키워드. 인간 삶. 윤회의 고통. 죽음과 무상. 까르마. 이 네 가지를 적어서 생각을 자주 하시란 말이에요. 잠자기 전에 TV 틀어놓으시거나 유튜브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머리 다쳐요.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머리 다쳐. 그러지 마시고 벽에다가 적어놓고 생각을 해보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무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무적으로 좌선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좌선하면 별로 기쁘지가 않거든요. 준비가 된 사람들은 좌선하는 시간이 엄청 기쁠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일단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 방어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시간을 견뎌야 돼. 그러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 네 가지 주제로 사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유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저 사유, 네 가지 정사유의 주제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심심한 시간, 온갖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저 네 가지 주제를 기억을 하셔서 잘 사유하는 습관을 반복을 하시면 그러면 마음이 이게 소똥같이 걸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수행을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수행이 잘 되나?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왜 이렇게 잘 배우나? 저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질,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주제니까 사유. 이 네 가지 사유 방법,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해두시다. 키워드로서 먼저 기억을 해두시자. 결국 뭐 정진품의 내용, 저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진품 전체 내용이 결국은 이 내용 풀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많이 기억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오늘은 기억해 두죠. 뭐요? 아, 그렇게 짧게? 아,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은 정진은 반복이다. 정진의 요체는 반복이다.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원래는 저 사에 네 가지 장애 외우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건의하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죠. 정진의 요체는 반복이다. 반복.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정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에 오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